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눈에 띄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여러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면 돌파 종목 보시죠.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뜨겁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천장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세대에서 다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설명할 것이다. 퀀텀에서요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생각은 어떤지 보시죠. 이화진 과장은 보유, 김민수 대표는 매도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이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말들이 참 많은 곳이잖아요. 네. 아직 확정된 것들도 그리 많지 않고 기대감이 조금 더 큰 테마이긴 한데 보유 의견을 과감히 주셨습니다. 어떤 쪽에서 그렇게 주셨나요? 물론 이제 2차 랠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아카이브 논문 이후에 뭐 네. 중국이나 특히 북미 쪽의 연구소에서도 뭐 기다 아니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이석배 대표가 결국에는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랠리는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월부터 거의 한 반년 동안 계속 이 흐름이 지금 지켜져 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석배 대표나 아니면은 CCS에 갔던 강영환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직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이사로 가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번 랠리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흐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특허를 넣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이미 특허를 이미 2개 정도는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특허를 누가 먼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국이냐 아니 중국이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석배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세대와의 이런 초전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상승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그래서 보유입니다. 단기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중장기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일단은 오늘 이제 전고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기준으로 이랬다면 어느 정도 상방은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여기서 추가적인 아니면 30%나 40%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네. 그때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단기 보유로 가져가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먼저 김민수 대표는 오늘 매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나야 어떡하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오죽하겠냐 이런 식으로. 네. 모르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차트 보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잘 끌고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가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된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관련된 쪽에서 재직이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이런 것보다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 쪽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한층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의 관점 쪽을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가시화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 네. 먼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쪽에서는 주가가 반영한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좀 잠잠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도 의견입니까? 네. 네. 저희가 매도인데 어떤 매도냐 이걸 또 말씀드려야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네. 참 세부적으로 하시네요. 역시 네. 매경입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현재 동시호가 앞두고서는 또 거래량 계속 붙고 있습니다. 25% 넘는 급등에 72,7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 74,0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무려 5거래 연속의 상승 랠리인데 두 분 모두 다 신규 매수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유자의 관점,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추가적인 상승에는 무조건 노려봐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분할 매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DNC 미디어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띕니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 단순히 우리가 매니아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어내는 산업이다라는 걸 입증시켜줬죠.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IP를 보유한 DNC 미디어, 추가 레벨업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는 매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지난 11월 이후로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거 길게 보면 네. 한때는 6만 원이 돌파했던 주가였어요. 네. 그럼 이 레벨업이 한 어느 수준까지도 가능할지요? 네. 주가는 그때그때마다 시총의 규모랑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모멘텀이 가장 꽉 차 있을 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라기보다는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나혼 랩 이쪽에 일본 반응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위터의 좋아요 개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최근에 인기 있는 게 귀멸의 칼날, 네. 귀칼, 네. 이거보다 한 10,000개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인기가 많다는 거 확인돼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네이버 웹툰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상장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쪽은 본격적인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앞으로 뭐 이제 드라마, 뭐 뮤지컬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Q의 확장세를 또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웹툰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조정시 매수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은 불가능하겠네요. 약간 정고점을 안착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보초병 정도는 베팅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흔들릴 때마다 조금 더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초병 정도의 수준의 매수, 현재 매수는 가능하지만 나는 조정시에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도 애니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웹툰의 픽션이 좋기 때문에 무언가 좀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화진 과장님도 웹툰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도 좋아하시고 두 분 모두 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주식이 게임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시미디어의 이 추가 상승이라든가 실적 베이스에 대한 추가 레벨업도 충분히 열어놔도 되죠.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네, 일단 뭐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을 보신 분들은 네. 나 혼자만 레벨업에 관련된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류작이요. 나 혼자 레벨업이 이 IP가 굉장히 그만큼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에 성장성이나 실질적인 개선들이 크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로 두 분 의견 모두 다 일치가 됐습니다. DNC 메디어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특징주는 하락하는 YG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매도 혹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다른 엔터사는 건들지 않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만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분 역시 대세를 따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블랙핑크의 그 전체 팀 차원에서의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개개인이 다 실패했어요. 단 한 명의 아티스트도 계약하지 않았다라는 게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 빌미를 준 건가요, 과장님?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좀 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베이비몬스터가 예전 블랙핑크 초기에 나왔던 흐름보다는 제압소 때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실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들이 뭐 세네 개가 있지만은 네. 다른 대안책이 많다는 게 제가 더 보았을 때 크지 않을까. 하이브나 아니면 JYP와 같은 뭐 신인 아티스트들이 올해 한 세네 개가 나오는 그룹도 있고 아니면은 콘서트가 아레나나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콘서트가 예정인 그룹들이 엔터사들이 많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과연 YG가 여기서 다른 엔터사들보다 장점이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주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히려 JYP나 아니면은 하이브와 같은 대안책들이 있다는 게 좀 오히려 그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는 매도 두 분 모두 다 일치가 됐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조금 더 그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동안 조금 많이 빠져왔다는 측면에서 물론 오늘 노무라 리포트가 오늘 엔터 전반적인 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하이브나 이런 사실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이 보일 수가 있긴 한데 그동안 이제 최근 저점도 한번 뚫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사실 크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한 4만 6천 원 이상, 4만 8천 원 그 밴드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한 번은 자리
자리는 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도로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돌파 종목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강합니다. CS 기대감에 반등 추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왜 오른 건지 그럼 여기 믿고 가봐도 되는지 의견 볼게요. 여기선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이화진 과장은 보유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굳이 LG 디스플레이 나는 종목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님과 과장님 둘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네. 의견이 다르니까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예. 어떤 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지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가는 거 보고 물론 이 종목을 플레이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금 더 앞으로의 성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향 관련된 유기 소재 업체를 사는 게 낫겠다. 오. 한쪽으로 어차피 업황이 돌아가게 되면 그 회사의 탄력이 훨씬 더 클 테니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로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하면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는 OLED 이쪽에 대해서 수율 조금 더 높아지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한때는 약간 자금 압박이나 여러 가지 위축된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숨통이 튀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을 기대한다라는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약간 또 지난 과거에 들어왔던 공매도 청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을 기대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추가 수익을 누린다?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P&H 테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도 일단 거의 비슷하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늦었지만 최근에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OLED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럼 이 회사의 매매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지 않아서 혹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종목 교체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수익률 단에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부장 단으로 소재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P&H 테크가 나왔고요. 먼저 이화진 과장은 계속 가져가겠다. LG 디스플레이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의 상승을 CS 기대감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던데 그건 맞나요? 네, 뭐 최근에 OLED 패널 뭐 개발했던 이슈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뭐 게이밍 패널을 뭐 480Hz 엄청난 고사양에 대한 뭐 헤르츠를 뭐 개발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아까 금방 P&H 테크를 보고는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역시 한 발짝 앞서 나가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OLED 시장, 물론 하반기 때부터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LED 전환이 이제 본격적이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향을 보유하고 있는 뭐 덕산 네오루스 같은 이쪽 흐름을 좀 볼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OLED 소재 쪽인 P&H 테크도 충분히 전 대안책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기 보유로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던 만큼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조조했던 이제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OLED 공정 자체가 이제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LG 디스플레이도 중기적인 보유자 관점 측면에서는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던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인데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과 좀 사뭇 달라지지 않겠느냐. 중기 보유도 가능하고 조금 더 수익률 단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소재로 돌려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지 볼게요. 오늘 실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경영쇄신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새해엔 달라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요? 보유로 의견 바뀌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카카오 예전에는 보유 의견, 매도 의견 좀 분분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장에서 보유 의견을 주신 이유는 어떤 걸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왜 신규 매수는 불가능한지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규 매수는 자리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자리를 얼만큼 줄지도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네. 특히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부각들, 특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AI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보이고 있죠. 맞아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게 움직이는 배경은 또 금리 인하기다. 라는 쪽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부각, 그리고 또 그동안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총 합체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도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따라간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카카오가 왜 올라오지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한동안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대표 주자인 만큼 맞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바닥은 봤다. 그러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움직이는 이런 단계로 봤을 때
물론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고생을 많이 시켰던 만큼의 변화 가능성들 이걸 보면서 대응을 그래도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보유인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11월에 37,3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때부터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카카오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2달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좀 큰 수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유한다면 김민수 대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 혹은 다가오는 뭐 뉴스 그런 걸로 투자자분들에게 이정표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정표까지 또 찍어야 되는 아주 디테일한 방송.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낙폭 과대에 따른 변화를 회복한다는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67,000원대 정도까지는 67,000원대, 7만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네. 그에 따른 변화들 특히 쇄신안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의 변화가 좀 정체 이후에 확장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까지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컨텐츠, 이커머스 이쪽에 대한 선물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맞아요. 스타벅스 쿠폰이 쌓여 있어요. 그럼 쓰지도 저 좀 못하고 주세요. 그건 못하게 네.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기 보유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아닌 건 조금 더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고서는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특징 한번 볼게요. 이 한국 화장품이 오늘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만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 K뷰티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한국 화장품 두 분의 생각 어떤지요? 단호박입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말은 즉슨 화장품 업황은 좋게 보는데 굳이 한국 화장품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굳이 항상 한국 화장품 움직임은 뭐 어느 정권에 관련된 아니면은 네. 이런 관련 이슈들 중국과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좀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화장품주들 위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렸고 최근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ML SC와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나중에 대안책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IPML SC가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종목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작년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저변을 넓히게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는데 올해의 변화들은 아마 결국에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작년에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좀 많은 게 제가 봤을 때는 IPML SC 같은 경우가 물론 기존의 롬앤에 대한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고 있지만은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1020뿐만 아니라 3040까지 타겟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직도 조금 더 먹을 게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IPML SC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 아이패밀리 SC 이야기입니다. 롬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올리브영인데요. 이 올리브영에서 롬앤이 특히나 10대, 20대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점점 더 그 전략을 확대하면서 3, 40대 그리고 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지난해 스코어도 좋지만 올해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슬쩍 언급하시길 CNC 인터내셔널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지 않습니까? 주식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올해 작년 말에 네. 코트라의 수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의외로 올해 한국의 수출도 화장품 쪽도 잘 된다. 그래서 매우 맑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도 성장세를 특히 이제 북미나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 이어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쪽 특히 그쪽에 대해서 또 북미도 트렌드가 약간 엘프 뷰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저가 쪽에 트렌디한 쪽으로 맞춰가는 움직임이 크죠.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는 수출 베이스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수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리 크진 않은데요. 눈치 보는 시장, 여기에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코스피가 부합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간신히 켜내고 있긴 한데 CS 기대감이라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더불어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장 브리핑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동시효과에 조금 더 밀립니다. 그래서 약간 코스피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보합권 쪽에 위치를 하면서 그나마 시장이 무거운데 종목과 섹터의 기회로 찾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주 2024년도 시장이 시작된 뒤부터 작년까지 끌고 왔었던 프로그램 매수와 또 이제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죠. 이런 쪽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그리고 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압박과 흐름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들이 없다는 것들이 좀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또 실적 시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도 나오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묵직한 상황 쪽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모습들 대비를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